안녕하십니까. 2022년 2차 그쵸 경영경채 범죄학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요. 이 범죄학이 이제 이번에 채택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경관이 첫 번째 시험이었고 여러분이 두 번째 시험인데 첫 번째 시험에 워낙 논란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뭐 특정 교수님이 특정 쪽으로 좀 치우치게 내셨어요. 예. 그쵸. 일반적으로 내셔야 되는데 본인의 주관적인 의사에 좀 맞췄고 자기만 출제했던 부분들을 출제했고 그게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논란에서 과연 얼만큼 벗어날 것인가가 가장 큰 초점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범죄학이라는 게 이제 처음으로 기출이 나오는 과정이고 그래서 어떻게 출제될 것인가 관심이 있었는데 첫 번째 일단은 진도는 50, 30, 20 이렇게는 지켜주신 것 같아요. 되게 비슷하게는 됐어요. 그렇죠? 근데 단 조문 문제가 단 한 문제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예. 조문 문제는 아니고 이제 경찰학적인 문제들이 한 문제 이제 뭐 춘칙에 관한 것들이 나왔는데 내지 않아야 될 부분은 나오고 내야 될 부분은 안 나왔죠. 그렇죠? 조문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고 역시나 조금 지엽적인 부분들이 나왔어요. 그렇죠? 하지만 경관 문제보다는 조금 더 일반성을 갖추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문제의 난이도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평이한 문제도 물론 있었지만, 그렇죠? 그러니까 경관 문제는 너무 쉬운 문제 너무 쉽고요. 어려운 문제는 도저히 손댈 수 없는 문제들이 많았는데 그 낙폭이 좀 줄었어요. 예, 낙폭이 좀 줄었어요. 그래서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제일 많았고, 단 어려운 문제, 지엽적인 문제는 역시나 많았습니다. 역시나 많았어요. 이런 것들 학생들이 안 할 거라는 거 알고 야 이런 것도 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문제들이 꽤 있었는데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 틀리신 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구티어 난이도로 본다면 상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두 번째. 하지만 여러분 이번에 우리가 양심 있죠? 경영 이번에 몇 대 몇이에요 여러분들? 보통 3점 몇 대 1이고 그쵸? 그러면 거의 2대 1이에요. 2대 1이에요 여러분들. 그쵸? 2대 1이고 왜냐면 여러분들 이제 면접 뽑으니까 1.5대 1 정도 뽑으니까 사실상 2대 1이고 게다가 이번에 형사법이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렇죠. 경찰학은 더 어려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꽈락도 많고 시간 부족이 많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범죄학에서 면과만 하셨어도 충분하게 합격권 안에 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강의를 할 때 늘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범죄학을 80점, 90점 맞겠다고 생각하지 마라, 당분간은. 그렇죠? 왜? 기출의 틀이 갖추어지지 않을 거고요, 당분간은. 그렇죠? 기출이 만들어지는 과정이니까 이번에 이렇게 나왔다고 다음에 조문이 안 나오겠어요? 교수님들이 이제 범죄학 교수님들이 형사정책은 안 하셨으니까 대체로 그치 그래서 조문 또 안 하셨지만 나중에 이 부분도 해야겠다는 생각을 또 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바뀔 수 있으니까 한번 봐보자고요. 일단 문제는 봅시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해설 강의 듣는 사람 합격사인 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범죄학은 면과 하셨으면 돼요. 경영특채잖아요 우리가. 경영특채니까 과락만 면하셨으면 채점하시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어요? 예. 그래서 너무 범죄학 점수에 대해서 지금 민감하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면과 하셨으면 합격하실 거고 범죄학 공부 지금 이거 하는 거는 앞으로 범죄학을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이 중립적으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갑시다. 1번 문제입니다. 법과 범죄에 대한 합의론적 관점, 합의론적 관점하고 갈등론적 관점이라는 게 있어요. 합의 갈등. 즉 법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법이 그치 합의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해서 사회 구성원들을 지키기 위한 거라는 거야. 모두를 위한 거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합의론적 관점에서는 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를 지키기 위한 게 법일 거야, 여러분들. 그치? 사회 모두 사회 구성원이야. 사회 구성원 모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세요? 갈등론적 관점은 야, 개 풀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 새끼야. 야, 법은 누구를 위한가? 가진 자를 위한 거야. 가진 자가 못 가진 자를 억누르기 위한 거야. 이게 갈등론자야. 그렇죠? 그래서 가진 자가 못 가진 자. 그렇지? 봅시다. 법은 지배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도구가 된다. 갈등론적이겠지. 그렇죠? 사회 대부분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가치와 규범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뭐야? 그렇죠? 합의론적이겠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범죄는 사회가 낙인 찍거나 아니 힘센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낙인 찍는다는 거야. 야, 너 새끼 그런 거 하면 내가 처벌할 거야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죠? 갈등론적이지. 위의 연구와 관계없이 사회 세력에 의해서 유지된다. 그죠? 이게 해가 있는지 없는지 아는 게 아니라 힘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을 억누른다. 이건 뭐가 돼? 갈등론적이 되겠죠. 그렇죠? 2번입니다. 다음 범죄 연구 사례 중에서 활용된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을 가장 적절한 것은 그쵸 연구 방법 중에서 코호트 연구라고 있었어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일정한 지역을 딱 가도 그치 그 다음에 시간적으로 본다고 그랬어. 여러분 우리 코로나 때 그쵸 코호트 격리라는 얘기 들어봤을까? 어떻게 하는가? 여기를 딱 가두고 거기에 시간적으로 살펴보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1945년 출생력 중에서 10세부터 18세 기간에 동안에 공공시 연구소는 청소년들 조사했어요. 그죠? 일정한 시간에 가두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계열적 분석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뭐야, 여러분들? 1번이죠. 유사한 특성을 가진 공유한 집단은 시간 흐름에 따라 추적하여 관찰하는 연구 방법. 코호트 연구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뭐 다 했던 부분들이니까 특별히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억제이론이에요, 여러분들. 억제이론 예방론에서도 했었고, 범죄 원인론에서도 했었고, 건전주의 범죄 체계론에서도 했었고, 현대적 건조주의에서도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억제야, 여러분들. 일반 억제하고 특별 억제가 있어요. 일반 억제하고 특별 억제. 그렇죠? 억제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누르겠다는 거지. 그렇죠? 일반 억제는 누굴 누르겠다는 거? 일반인. 특별 억제는 그놈, 범죄인. 그래서 일반 억제라는 것은 그쵸? 예를 들어서 몰카범을 강력하게 처벌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사람들이 보고 몰카 찍으면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렇죠? 그게 일반 억제야. 일반인을 억제하는 거야. 나쁜 인이니까 안 하게 되는 거지. 특별 억제는 몰카한 새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거야. 그렇지? 그래서 억제이론이야. 억제는 고전주의 범죄 학파의 주요 개념이 된다. 그치? 그래서 강력하게 처벌하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범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지. 효과적인 범죄 억제를 위해서는 처벌이 확실하고 엄격해야 된다는 거야. 그치? 그 다음 이게 고전주의잖아. 그 다음 3번 일반 억제는 전과자를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랬지. 누굴 대상으로 한다고? 일반인. 답은 3번 끝. 4번 실존주의 범죄 학파에 대해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거. 이제 고전주의하고 실존주의로 구분하는 문제는 늘 나옵니다. 그렇죠? 먼저 이제 중세에 비해서 이제 고전주의가 나왔단 말이야. 그렇지? 중세는 신의 시대였지,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야, 인간은 그렇죠? 신의 부속물에 불과해, 신의 피조물에 불과해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아니야. 이제 고전주의라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거야? 계몽주의, 합리주의, 근대주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죠? 인간은 합리적인 이성을 가진 사람이야라고 생각한 거야. 인간은 이성을 가졌어. 인간은 평등해. 이렇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들. 그치? 평등해 생각하는 거야. 따라서 인간은 이성을 가졌으니까 이 사람이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결정했을 거야 라고 생각한 거지.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형벌을 제대로 때려. 그치? 형벌을 제대로 때리면 그거 보고 인간은 합리적이니까 야, 저런 형벌이 안 맞으려면 나 범죄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치? 어떻게 된다는 거야? 일반은 입하게 된다는 거야. 이게 고전주의야, 일반적인. 그쵸? 하지만 실증주의는 그게 아니야, 여러분들. 인간이 합리적인 이성을 가졌어? 진짜? 여러분 이성 있어? 평등의 인간이? 아니잖아. 자본주의가 발달하고 근대가 발달할수록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쵸? 범죄를 진 새끼들 계속해서 범죄를 져요, 여러분들. 여러분 형벌로 어떻게 처벌되는 거 몰라요? 다 알지만 범죄를 하잖아. 야, 니네 말도 안 되는 탁상공론 이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실정주의는 어떻게 하는 거야? 이성 따위는 없어. 그렇죠? 야, 무슨 평등해? 사람은 다 달라. 그렇죠? 뭐가 있다는 거야? 사람에 따라서 범죄인이 있다는 거야. 이 사람은 뭐에 의해서 경쟁되는 소질과 환경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의 소질을 바꾸고 이 사람의 환경을 바꿔야 이 사람의 범죄인이 안 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가? 특별 예방하겠다는가? 이 새끼 가둬서 유배하든지 사회에서 격리하든지 아니면 아예 사회에서 널리버리는 거 뭐야? 이제 사회보다 보호 처분하겠다는 거지. 이게 이른바 뭐야? 사회 방위론이지. 이 새끼들 놔둬봐야 계속해서 범죄하니까, 그치? 어디 간다? 미국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여러분들. 거기서 인디안들하고 살아라. 그치? 호주로 보내버리겠다는 거야. 거기에서 뭐하고 살아? 그치? 코알라하고 살아라. 이렇게 보내버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치? 가자. 실정주의 범죄학이야, 여러분들. 실정주의는, 그치? 근대 계몽주의에 대해서 뭐 하는가, 여러분들? 야, 이거 말도 안 돼. 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게 무슨 과학이야. 그치? 이
합리적인 이상이라는 거는 입증할 수 없어. 그치? 그러니까 이제 생명과학이라든지 그다음에 통계학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면서 뭐 하는가 입증할 수 있는 것만 우리 믿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거지. 그쵸? 그래서 범죄 행위보다는 범죄 자해에 중점을 둔다 그랬어. 범죄 행위보다는 범죄 자해. 그치? 그 다음 형벌제도를 개선하는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이건 그쵸? 고전주의였지. 고전주의는 중세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 고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난리 하니까 야 그런 형벌 좀 하지 마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한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효율적인 범죄 예방을 위해서 형벌을 개선하는 건 고전주의지. 그렇죠? 그래서 4번 2번이야. 그래서 범죄 원인 규명과 과학적인 연구 방법의 중요성. 아까 과학. 그렇지? 과학. 소질과 환경. 그렇죠? 그래서 보니까 야 요새 잘 나가는 사람이 있던데, 그쵸? 뭐, 찰스 다윈이라고, 야, 사람은 진화한대. 그쵸? 그래서 범죄는 뭐, 진화 안 된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이게 롬브로소였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그렇게 보자고요. 그쵸? 그 다음, 5번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이야, 여러분들. 그쵸? 어려운 문제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생물학적 범죄 원인론. 나올 것들에서 나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쵸? 쉘던, 크레츠머, 늘 나올 수 있다 그랬지. 쉘던. 그렇죠. 영어로 될 수 있으면 원어로 외우라 그랬어요. 뭐 독일 사람인데 원어 독일계인데 독일계 미국인이고 독일계 독일 사람이고 근데 셸던은 그렇죠. 셸던 같은 사람은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죠. 그렇죠. 그래서 셸던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은 정신병질과 관계해서 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크레츠먼은 뭐였어? 산부인과 의사였죠. 그래서 외배엽, 내배엽, 중배엽 이렇게 얘기했었단 말이야. 이 사람은 정신과 의사였고요. 그렇죠. 이거는 산부인과 의사였고요. 그렇죠. 그래서 중배엽, 외배엽, 내배엽 했던 사람은 셸던이에요. 크레츠머야. 크레츠머지. 그렇죠. 그래서 요거 분명히 구분하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 부분 잘 몰랐으면 여러분의 그렇죠. 그다음 고링가우튼. 그렇죠. 고링가우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고린 같은 경우는 이제 롬블로소에 대해서 이제 고린 같은 사람은 롬블로소 말 맞아. 그렇죠? 어떻게 된 거야, 여러분들? 유전되는 거 맞고 외모적으로도 야, 이거 범죄인 거 아닌 사람하고는 차이 있던데라고 했던 사람이 고링이었고. 그렇죠? 후트는 유전되는 건 맞는데, 그렇죠? 외모적으로 변화 안 돼. 그렇죠? 둘 다 유전을 긍정했던 사람이야. 그렇지? 단 외모가 변화가 된다. 안 된다 했던 사람이지, 여러분들. 그렇죠? 외모가 변화가 안 된다. 했던 사람이지. 미안해, 꼭 불러야겠네요. 아무튼 고링도 유전을 부정하진 않았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2번도 X야. 고링도 유전은 인정했지만, 그렇죠? 외모적 변화가 인정되잖아요. 그러니까 롬브로소 같은 사람은 뭐라고 생각했어? 생리적 범죄인은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 거지. 야, 내 범죄인 보니까 광대 폭 튀어나오고 입 튀어나오고 뭐 그렇게 생겼던데 나네 이렇게 생겼던데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이렇게 생긴 새끼는 다 범죄인이야라고 했던 게 롬브로소인데 그러니까 딱 보면 안다라고 했는 게 롬브로소인데 고링은 뭐라고 그랬어? 야, 그거 구분 안 돼라고 했던 거. 유전이 되긴 하는데 이거는 그치 다른 걸로 구분되는 거지 외모로 구분 안 돼라고 했는데 후트는 구분돼라고 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다음 염색체에 관한 건 뭐였어요, 여러분들? 그쵸? 우리가 X, Y, Y였지. 초남성형이. 그치? 그래서 XXY가 아니라 XYY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요거 틀렸고요. 그 다음 5번에 4번입니다. 추크가 칼리크가 유전가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죠. 이거 지난번에 경관에서 나왔잖아. 답은 4번에서 쉽게 찾을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5번까지는 어려운 문제가 저는 거의 없었다고 보이는데요. 그죠?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뭐라고요? 범죄학은 명과만 이번에 하셨어도 합격할 수 있는 거죠. 제일 중요한 건 합격이니까. 그치? 그래서 여기까지는 다 맞추셨어야 돼요. 아니야? 하나 정도? 2개? 보자고요. 6번 심리학적 범죄 원인론이야. 그죠? 프로이드입니다. 프로이드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프로이드는 뭐 어디에 있다 그래서 범죄 원인은 마음속 깊은 곳에 있다. 정신분석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그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야. 마음이라는 게 이렇게 보여지는 게 있지만, 그렇죠? 저 깊은 속에 이제 뭐가 있다는가? 욕망이라는 게 있다 그랬어. 이 욕망. 이걸 뭐라고 한다고? 이걸 이드라고 한다 그랬어. 모든 사람은 욕망 덩어리야. 그렇죠? 이드가 막 불고
이거 프로이드의 가장 이드 중에서 제일 센 게 뭐예요, 여러분들? 그쵸? 여러분은 성욕이었지. 그렇죠. 그래서 이 성욕은 뭐라고 한다? 리비도라고 한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모든 범죄라든지 모든 행태를 뭘로 설명한 거야? 성으로 설명했어. 그래서 프로이드 책을 읽어보면 야, 되게 야. 그렇죠. 차마 읽을 수 없을 정도로 해. 여러분 강의를 할 수 없을 정도야. 그렇죠. 그래 강의 때 할 거야. 그렇죠. 범죄학 이렇게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여러분들 명감만 하셨으면 범죄학 때문에 떨어질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이번에 보시면 경찰학이 꽈락이 꽤 있고, 그쵸? 그 다음에 형사법 꽈락이 꽤 있고, 경찰학이 더 많던데, 여러분들 통계 보니까. 그 다음에 시간 부족도 꽤 있고, 그래서 아마 명과 안 하셨으면 붙었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마 이제 이 범죄학 강의를 듣는 사람 중에서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꽤 있을 텐데, 경찰행정학과 나왔으면 여러분 이번에 3대 1이에요. 늘어난다 그래봐야. 기준이 높아져가지고 많이 못 늘어요, 여러분들. 필수 이수 과목이 높아져서 높아져봐야 6대1, 7대1 정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시험까지. 그렇죠. 그래서 충분하게 경행은 할 만한 시험이라고 생각해요. 범죄학 분량 많지 않아요. 좀 다른 것보다 그리고 여러분들 훨씬 쉬워요. 처음에 사람 이름만 좀 스트레스 덜 받으면. 그렇죠. 제가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해보세요. 슈퍼에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슈퍼에고, 이 사람 도덕감 어릴 때부터 이런 것들을 이제 이거 왜 이렇게 다 하고 있지? 에고가 잘 통제하면 범죄를 안 한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프로이드입니다. 이드 욕망이라 그랬지.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죠. 욕망은 뭐라 그러는가? 이제 쾌락 원리, 인간이 원초적으로 가지고 있는 쾌락 이 원리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스키너죠. 가장 대표적인 학습 이론자예요, 여러분들. 이제 뭐 실험 상자 이런 거는 여러분 안 해오셔도 되는데 그냥 보면, 그렇죠. 쥐가 이걸 열었어. 그치? 근데 치즈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야, 이렇게 하겠지. 근데 이게 열었어. 근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게 갔는데, 그쵸? 뭐 이제 고양이가 딱 있어. 그러면 그 박스를 안 열겠지. 그러니까 이걸 열었을 때 뭐가 나타나냐에 따라서 이제 나중에는, 그쵸? 이 쥐가 이걸 열었을 때, 그렇죠. 뭐 이제 자기한테 불리한 게 나타난다면 이 단추를 안 누른다는 거야, 나중에. 그치? 이게 학습 이론에 관한 거야, 여러분들. 따라서 인간 행위 자체도 뭐 할 수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 보상할 수 있다는 거야. 보상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학습 이론 그렇게 안 했어요, 솔직히. 그쵸? 물론 기본 강의 때는 했는데 뭐 그렇게 출제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진 않았어. 슈나이더 맨날 나오니까. 슈나이더, 그렇죠? 슈나이더에 있어서 여러 가지 범죄 무력성, 무정성이라고 있지, 무정성, 그렇죠? 그래서 범죄 행동의 가장 중요한 게 무정성이 정신병질 중에서, 그렇지? 뭐 정이 없어, 정이라는 건 그런 거 아니고 사람에 대한 감정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지? 사이코패스, 소시오패스,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 감정이 없는 거야, 감정이 없어,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을 볼 때 일반 사람처럼 이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무정성, 이런 사람들이 뭐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강력범죄 만약에 토막살인범,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범죄단체 조직도 마찬가지야, 사람이라고 생각 안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6번에 4번 콜버그인데, 콜버그의 도덕 발달 이론이 있는데 뭐 그닥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근데 3단계로 나눠요. 그렇죠? 그래서 1, 2단계가 뭐냐면 이제 어릴 때, 그렇죠? 유아 단계면 어떨 때 뭐 하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배우겠지.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 대부분 인지 이론들이 언제 도덕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 유아 단계, 그다음에 유치원 학교 전에 배운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래서 경험적 연구 관계 대부분의 범죄는 도덕 발달 단계는, 그렇죠? 도덕 이전의 단계, 1, 2단계예요. 3, 4단계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1, 2단계가 답입니다. 그렇죠? 그냥 맞췄으면 좋고 틀렸어도 뭐 하긴 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미국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캠프로 언제 보내? 1, 2단계 보내고, 그래서 걔들은 초등학교 유치원 때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캠프 같은 거 보여서 그 교육 같은 거 되게, 그러니까 보이스카우트 이런 게 거기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 그치? 됐어요. 그치? 그 다음 사회체류냐. 콜버그가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니야. 잘 나오지 않는 부분에서 나온 것도 꽤 있어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 사회체 이론이야, 사회체 이론. 사회체 이론이 맨날 나오는 거죠, 여러분들. 사회체 이론은 어디서 시작된 거야, 여러분들? 그쵸? 미국 사회가 어떻게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쵸? 이게 행태론에서 나온 거지. 그쵸? 그러니까 어떤 정글이 있으면 이 정글이 계속해서, 그쵸? 신입종이 오고 괴리종이 오면서, 그쵸? 여기에 혼돈이 발생한다는 거야. 이것처럼
시카고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가장 대표적인 항구 도시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적인 이민이 들어오다 보니까 아일리시들이 오고, 그렇죠. 그다음에 이탈리안들이 오고 이렇게 오다 보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거기에 정착적인 문화가 없고 미국의 이제 문화 자체가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통제력이 떨어지고 범죄가 발생한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지역 사회의 특성과 청소년 비행 간의 관계를 공유해서 그렇다 보니까 왜 없애는 사회 통제력이 떨어진다는 거야. 그렇지? 왜냐하면 이탈리안하고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에 아일리시들하고, 그쵸? 그 다음에 그런 사람들이 언어도 안 통하고 종교도 다르니까, 그치? 서로 간에 거기 중국 사람도 살고 필리핀어도 살고 그럴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사회가 해체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태학적 변화를 범죄 발생의 불유 원인으로 봤어. 그쵸? 근데 이제 3번이야. 시카고 학파학자는 지역사회 수준의 연구 결과를 개인의 행동에 적용하는 생태학적 오류 문제로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게 틀렸지. 왜냐면 이 지역사회가 그래 범죄가 많아 이거는 이제 설명을 했어. 그치? 근데 이게 왜 개인의 문제야? 개인의 행동에 왜 연결되는가? 이 지역에 범죄가 많다라는 거는 설명을 했지만 왜 이게 개인의 범죄로 연결되는가? 그렇죠? 여기에 대한 문제를 해결했다는 평가를 받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지역사회 수준의 연구 결과가 개인 행동에 적용되는 생태학적 오류 문제를 해결했다고 보진 않아요. 그렇죠? 여기에 대한 도리의 비판, 이제 해결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는 거지. 최근에 나온 문제들은,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비판으로 뭐가 나오는가? 사회 과정 이론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근에는 그러니까 미국의 이제 여러 가지 사회 구조 이론에 대한 학설의 흐름 같은 것들이 문제에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교수님들이 그런 데 관심이 많으니까. 그래서 답은 3번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해결했다,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하지 못해서 사회 과정 이론으로 연결됐다. 서덜런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집합효율성 이론이야, 집합효율성. 미국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야? 간접 사회 굉장히 강하죠. 그렇죠. 지역 커뮤니티, 지역 유니티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교회라든지 학교라든지, 그렇죠. 그래서 지역 통제가 기독교적 사회 통제가 강하면 어떻게 된다는가? 집합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런 범죄가 줄어들 거라는 거지. 8번 서더랜드 차별 접촉 이론이야, 여러분들. 사별적 접촉은 학습 이론이지. 서더랜드는 어떻게 생각했어? 야, 사람은 착해. 근데 범죄는 어떻게 된 거야? 배우는 거야. 라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어느 걸 접촉한단 말이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면서 두 가지를 접한단 말이야. 그렇죠? 학교를 다니면 친구들은 어떻게? 야, 우리 같이 학교 땡땡이 치자. 나쁜 일을 하자. 그렇죠? 비행에 대해서 긍정하는 집단이 있고요. 그렇죠? 학교나 부모들은 야, 땡땡이 치면 안 돼. 그렇죠? 비행이나 범죄에 대해서 부정하는 집단이 있는데 어떤 것에 더 영향을 더 많이 받는가에 따라 범죄 할지 말지가 결정된다는 게 서덜랜드의 차별적 접촉 이론이야. 갑자기 말이 빨라지죠. 그래서 생물학적 범죄 이론이 아니야. 그죠? 생물학적 범죄 이론이 아니라, 야, 개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누구를 만나는가의 문제야. 그죠? 그래서 학습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학습할 때 전부를 학습하겠지. 그죠? 2번. 그죠? 그래서 3번. 범죄의 학습 이루는 것은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산물이다. 그렇지. 그죠? 그 다음에 4번. 이렇게. 가프레디슨과 허스의 자기통제 이론과는 달리 하류 계층의 반사회적 행동을 설명하는 데 국화된다고 아니죠. 아니지, 이거는. 그쵸? 여러분, 이런 거, 그쵸? 서덜랜드라든지 사회 과정 이론들은 어느 하류 계층에만 국한되지 않아요. 그렇죠? 사회 구조 이론들이 뭐였어요, 여러분들? 하류 계층의 범죄에만 국한돼서 설명을 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생겨난 게 이제 사회 통제 이론이라든지 사회 학습 이론이라든지 이런 사회 과정 이론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들은 틀린 문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프레슨 허슨의 자기 통제 이론이나 그렇죠? 차별적 접촉 이론 같은 학습 이론 같은 둘 다 어떻게 되는가요, 여러분들? 요거는 모든 계층에 적용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다음 9번. 통제이론 중에 학습이론, 통제이론과 학습이론의 둘 대에 거치는 사이크스 마차의 중화이론입니다. 그렇죠? 중화이론이라는 건 뭐예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청소년 때, 그치?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고 왕따 시키는 거야? 아니지. 그치? 왕따 시키는 새끼들은 뭐라고 생각해? 야, 걔는 그럴만해. 라고 생각하는 거지. 이걸 뭐라고 한다? 그치? 표류 상태라고 해. 그치? 애가 아직은 청소년이고 가치관 형입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는가? 동년배들에 의해서 뭐가 된다는가?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떠 있는 상태란 말이야. 그러면 누군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한다면 자기 나쁜 행위를 중화한다는 거지. 그치? 그래서 범죄자 갑은 이 세상은 타락했고 경찰도 부패했다. 왜 나만 갖고 그래? 지 나쁜 짓 하면서. 그치? 이건 뭐야? 이제 비난자에 대한 비난이지. 그치? 그 다음 범죄자 을이 자신에게 폭행당한 사람은 내가 힘없는 분이를 때렸기 때문에 너 맞아도 돼. 그렇죠? 너 새끼 너 여자 때린 새끼잖아 하고 때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피해자에 대한 부정이지. 그렇죠? 쉬운 문제였으니까 빼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 10번 하이문화 이론입니다. 이거 나올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늘. 그렇죠? 아이고.
그래서 세 가지가 있는데, 그쵸?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 그치? 그 다음에 클라우드 올린의 차별적 접촉 이론. 클라우드 올린의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라고도 하고 차별적 기회 접촉 이론이라고도 하고 뭐 이건 이론을 참 여러 가지로 불려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밀러의 그렇죠? 하류 계층 문화 이론이라고 한다 그랬어. 이거 세 개가 달라. 그치? 이 세 개가 다른 점을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그랬어. 나온다 그랬고 나왔네. 그치? 코엔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여러분들? 코엔은 이렇게 생각한가? 내가 예를 들어서 미국으로 이민을 갔어. 그쵸? 나는 동양인이야. 영어를 못해. 미국 이민 갔으면 미국 학교에서 애가 좌절을 겪어간다는가. 나 미국 가서 잘 살고 싶은데, 그치? 수업을 영어로 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되겠지. 돈 벌고 잘 살려고 갔는데, 그쵸? 학교를 가니까 청소년이 좌절을 경험해. 그러면 나 학교는 안 다니고 직업이나 구해볼까 나가봤더니 직업 구하면 여러분들 미국에서 첫마디가 뭐야? 영어 할 줄 아세요? 그러니까 난 좌절해. 그러니까 뭐야? 꼭 모이겠지.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뭐가 된다는가? 비행 청소년들이 마법을 이룬다는 거야, 여러분들. 이제 군집을 이룬다는 거야. 그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는가? 비행을 하게 된다는가? 여기서 코엔은 뭘 봐? 이 사람들의 특징을 봤었지, 여러분들. 특성, 특징. 그쵸? 집단 부비학이라고 그랬어. 집단 부비학. 그쵸? 그 다음에 집합성, 단기 쾌락성, 그쵸? 부정성, 비행성, 악의성이라고 했단 말이야. 그쵸? 그 다음, 차별적 기회 구조, 차별적 기회 접촉 이론은 이거야. 우리가, 그쵸? 내가 이제 미국에 또 갔어. 그쵸? 근데 내가 이제 가니까 이제 가난한 동네에 살아. 그럼 가난한 동네에 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나 이제 마피아가 되고 싶어. 근데 마피아가 될 수 있어, 없어? 없지. 누가 아시안이고 코리안을, 그쵸? 마피아에 끼워주나? 왜? 이탈리안이 아니잖아, 여러분들. 히스패닉도 아니고, 그쵸? 흑인도 아니고. 누가 날 끼워주는 거야? 아무도 안 끼워주는 거야. 야, 이것도 뭐가 있어야 되는가? 나쁜 짓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 거야. 나쁜 짓도, 그쵸? 나쁜 짓도, 그쵸? 차별이 있더라. 이거야. 나쁜 짓도 차별. 그 기회 차이가 있더라. 기회의 차별이 있더라. 그래서 이 문화가 달라지는 거지. 그쵸? 그래서 폭력 하위 문화 이론. 그쵸? 여기 뭐라고 써놨나 보자. 폭력 하위 문화 이론. 그 다음에 범죄적 하위 문화 이론. 그쵸? 범죄적. 폭력이라고도 하고 범죄적이라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책마다 달라서 은둔적.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눴던 거 이거였어요, 여러분들. 밀러의 하위 문화 이론은 다른 거였어. 이제 최근 이론이지. 왜냐면 이제 흑인 사회라는 게 이제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되니까 지금 흑인들한테 물어보면 당신들 백인 사회에 끼지 못하니까 흑인 문화 하는 거죠? 라고 하면 뭐라고 하겠어? 미친 새끼 이렇게 하겠지. 블랙은 블랙이야. 블랙이스 블랙이야. 우리가 왜 백인 사회를 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프라우드해. 이렇게 얘기하겠지. 그치? 되게 자기에 대해서 프라우드들이 강하단 말이야. 그치? 그래서 야, 우리 니네하고 달라. 우리 독자적인 새끼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독자적인 우리 문화가 있어. 라고 하는 거야.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백인 음악 문화가 있고 흑인 문화가 따로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치? 그러니까 우리 진영이 형 공기반, 서리반 하면서 뭐야? 흑인 음악 가잖아요, 여러분들. 본인은 황인종이면서. 그치? 그래서 우리 거 독자적이야, 이 새끼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게 이제 밀러야. 그치? 그래서 밀러는 우리는 니네하고 관심이 다른 거야, 이 새끼야. 중요 관심사항이. 중요 관심이야. 이렇게 구분하라고 그랬어. 그럼 문제 보자. 1번. 하류 계층 문화를 이렇게 나누는 거. 그쵸? 왜냐하면 범죄도 할 수 있어야 되지. 그쵸? 그래서, 야, 예를 들어서 범죄적 문화, 그쵸? 마피아가 될 수 있는 사람만이 범죄적 문화가 되겠지, 그치? 근데 폭력을 쓸 수 있는 폭력적 문화가 되겠지. 나는 둘 다 안 되잖아. 몸도 쭈그리고, 그쵸? 그 다음에 코리안이고, 그럼 뭐가 되겠어?
쭈구리 앉아서 담배나 피겠지. 그치? 은둔이 되겠지.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차별적 기회구조 이론이지. 그 다음 하류 계층의 청소년들은 중류 문화에 대해서 좌절했어. 그치? 이거 학교에 좌절했어. 이건 뭐가 되겠어?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 되겠지. 그치? 그 다음 하류 계층에 대해서 집단 부비야. 부비악. 그쵸? 이거보다 뭐야? 특성, 특징. 그치? 특성, 특징. 특성, 특징이란 말을 쓰는 것은 코엔의 비행 하위 문화 이론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 다음 비행과 기회, 기회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 뭐였어요? 여러분? 나쁜 짓도 기회가 있다. 이건 차별적 기회 구조 이론이라고 그랬지. 그치? 그 다음 신체적 강건함, 싸움 능력, 강인함을 주도 관심사, 관심사가 다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야, 니네하고 우리는 달라. 우리는 진짜 그 흑인들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 몸 이렇게 딱 하고 문신하고 이제 셔츠 이렇게 나시 딱 입고 이렇게 다니잖아. 그렇죠? 그러면 어깨에 뭐 하나 딱 걸치고 이렇게 다니잖아, 여러분들. 이건 흑인 문화라는 거야. 그렇죠? 이 사람들 진짜 대화 장난 아닙니다, 여러분들. 섹스 같은 것도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그렇죠? 됐어. 그냥 일반긴정이론이야. 이 문제 정말 어려웠어. 그쵸? 일반긴정이론이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머튼의 아노미 이론이라는 게 어떻게 되는 거야? 내가 상류사회를 가고 싶은데, 그쵸?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를 못 가니까, 그쵸? 나 실패한 거야. 그래서 범죄하는 거야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좌절하고 그 좌절에 의해서 범죄를 하게 된다라는 게 일반 긴장 이론이야. 모든 사회 인구적 범죄 행위와 비행 행위를 설명하는 일반 이론 중에 하나이다. 그치? 표현이 좀 그런데 맞는 문장 같아. 그래서 개인의 스트레스에 그쵸 스트레인이 그쵸 범죄 유발원이냐? 개인이 그쵸 좌절을 하거나 뭐 이제 이랬을 때 그쵸 이랬을 때 뭐 한다는가? 범죄를 하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쵸? 그래. 그 다음에 이거 긴장의 원인의 복잡성과 부정적 감정의 상황을 밝혀냈어요, 여러분들. 이제 개인을 본 거지. 그죠? 이 사람은 어떨 때 범죄를 할까? 그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긍정적 자극이 소멸했을 때, 뭐 내가 가족을 굉장히 중요했는데 가족이 죽어버렸어,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이혼했어, 뭐 이럴 때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치? 혹은 내가 목표로 했던 게 실패했어, 목표가 좌절됐어, 그쵸? 그 다음에 부정적 자극이 발생했어, 그쵸? 이럴 때 한다는 거야, 여러분들. 그쵸? 그래서 아노미 이론을 축소시켰어, 확장시켰어. 그래서 디귿은 틀렸어. 그치? 그러니까 기존의 아노미 이론이 하류 계층 문화에 한정돼 있던 걸 넓혔지. 하류 계층에 성공하고 싶은데, 나는 미국 사회에 성공하고 싶은데 뭐가 된다는 거야, 여러분들? 나는 영어를 못해. 나는 흑인이라 학교를 가도, 그죠? 미국 사회는 다 사립학교잖아. 사립학교를 갈 수가 없어. 돈이 등록금이 없어. 근데 이런 거였는데, 이거보다 모든 사람에 적용될 수 있는 이론이니까 확장시킨 거야. 그 다음, 이게, 리얼은 좀 그랬어. 뭐냐면 여러분들, 긴장이라는 것에 대해서 일반 긴장 이론은 긴장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여러분들. 그렇죠?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는 긍정적 자극의 제거입니다. 긍정적 자극의 제거. 그치? 그 다음에 목표의 좌절이야. 그 다음 부정적 사건의 발생이야. 근데 이거를 영어를 해야 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잘 안 나왔었거든요. 예. 뭐 그냥 이거는 그래서 틀리셨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찍어서 맞추셨으면 고맙고. 그렇죠? 긍정적 자극의 제거는 뭐냐면, 뭐 이제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게 미국 사회에서 뭐야? 이제 가족. 그치?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부인. 그치? 뭐 그다음에 아니면 나는 이제 펫. 뭐 애완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을 했는데 애들이 죽어버리는 거야. 그치? 이거. 그러면은 그런 거고, 목표 좌절은 나는 뭐 대학 같은 데를 가고 싶었어. 입학, 취업. 그치? 여러분들 같으면 취업. 고시. 그치? 합격. 뭐 이제 합격. 이런 거. 이런 게 좌절되는 거야. 부정적 사건의 발견은 이제 뭐가 되겠어? 이제 괴롭힘. 뭐 강도. 뭐 강간, 범죄. 뭐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게 뭐가 틀렸냐면 부모 사망과 이혼은 긍정적 자극의 제거야. 이래서 틀렸어. 미안해.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지. 12번 갈등이론이야. 갈등이론. 그래서 12번은 어려운 문제야, 여러분들.
갈등 이론에서 기업과 리얼에 대해서 옳고 그름의 표시를 봅시다. 범죄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질적인 불평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갈등 이론의 기본은 뭐야? 막스주의야, 여러분들. 그죠? 대부분 사회가 자본주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왜 갈등이 발생하는가? 돈 가진 새끼들이 나 돈 안 주니까.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렇지? 그다음 터크 가장 대표적인 막시즘이죠, 여러분들. 막시즘주의야. 자본가 지배에 대항하는 거야. 자본가들이 다 가져가니까 우리는 자본가한테 뺏으려고 우리 들이박는 거야. 그게 범죄지, 새끼야. 자본가들은 그걸 범죄라고 한다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저항하는 것을 범죄 형태를 저항하는 범죄라고 정의했다. 아니지. 이거는 범죄의 종류를 정리했던 건 여러분들 퀸이야. 그렇죠. 그래서 이거 그래서 자본가에 대항하는 범죄 형태라는 거 대항 범죄라고 했다는 것은 이건 퀸이야. 그렇죠. 그래서 터크도 갈등론자는 맞는데 범죄의 종류를 정리한 것은 퀸이야. 그렇죠. 그래서 니은은 틀린 것 같아. 그렇지. 그다음 볼드 집단 갈등 이론이지. 그렇지. 그래서 개인적 법률 위반이 아니라 집단. 볼드는 뭐였어? 미국 사회는 집단 이론이야. 그렇죠. 집단과 집단이 부딪히는 것을 볼드였어. 그렇죠. 퀸입니다. 퀸이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아까 얘기했던 범죄의 종류를 만들어 했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뭐 이제 저항 범죄라든지 아니면 이제 그런 것들 이제 했던 거니까 보시고. 그래서 법이 집행하는 과정에 특정한 집단의 구성원을 범죄자로 하는 과정을 주목했던 것은 낙인 이론이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3번 봅시다. 발달 범죄학에 대해서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모핏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 한정형 범죄와 지속형 범죄를 같이 했었어요. 한정형 범죄는 뭐냐면 대부분이 한정형 범죄자라고 봐요. 어릴 때 우리 한번 사춘기 때 사고 치잖아. 이게 한정형 범죄자야. 그렇지? 그래서 정신적 발전과 육체적 발전이 일치하지 못하니까 어릴 때는 한번 사고를 친다는 거야. 하지만 이게 일치하는 성인이 돼서는 더 이상 사고를 안 치는 거지. 그렇지? 하지만 그렇지? 생애 지속형 범죄자는 어릴 때부터 도덕 교육이 잘 안 된 사람이야. 그렇죠? 가정의 훈육이 안 된 사람이 어떻게 되는가? 평생 범죄를 하는 거야, 여러분들. 그렇지? 그다음에 니은번, 그렇죠? 니은번은 샘슨과 라우베이죠. 그렇죠? 그래서 사회 유대에 따라서 뭐 할 때는가? 이 사람이 어릴 때는 이제 성악설이지, 여러분들. 그렇죠? 범죄를 하는데 점점 이제 사춘기가 지나고 학교 다니고 직장 다니고 부인도 생기고 가정도 생기면서 범죄가 줄어간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어요. 그다음 14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범죄에 관한 건데 여러분들, 그렇죠?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렇죠? 이런 문제를 내도 되나 모르겠어요, 솔직하게. 그렇죠? 일단 봅시다. 일단. 근데 이제 몸캠 피싱이 뭔지 몰라서 그렇죠. 사이버 범죄란 일반적인 사이버 공간을 범행 수단 대상 발생 범죄로 하는 것을 얘기한다. 그렇지? 사이버 범죄는 비대명성, 익명성, 피해자의 광범위성을 특성으로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최근에 제일 많이 나왔던 게 사이버 범죄의 종류예요. 사이버 범죄의 종류는 이제 이 사이버를 수단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처럼 사이버 성범죄, 사이버 콘텐츠 범죄, 그 다음에 통신망 이용 범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불법 콘텐츠 범죄 이런 게 있는데 봅시다. 사이버 메모리 해킹은 사이버 금융 범죄에 속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문제는 몸캠 피싱이야. 여러분, 몸캠 피싱이 뭔지 알아요? 몸캠 피싱은 뭐냐면, 참 말하기도 민망한데, 그쵸? 어떤 여자애가, 그러니까 요새 이제 많은 건데, 어떤 여자애가 이제 그 데이트 앱 같은 데서 이제 남자를 이제 만나게 하는 거야. 그래놓고 막 보여줘. 막 이제 벗어. 그래서 오빠도 좀 보여줘. 라고 해. 그렇다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남자애가 이제 그래? 더 보여주면 나 어떻게 할게? 그러고 하니까 이게 그러면 이쪽에서 이걸 찍어가지고 그렇죠. 나 그러면 이거 다른 거 보내줄 테니까 그렇죠. 뭐 이메일 좀 보내줘야 해서 그런 걸 해킹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이제 뭐 하는 거야? 이제 몸캠 가지고 뭐 하는 거야? 너 나한테 안 보내주면 이거 뿌린다라고 했던 거야.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건 사이버 성폭력보다는 뭘로 봐요, 여러분들? 사이버 금융 범죄로 봅니다. 얻고자 하는 건 뭐야? 돈이잖아요, 여러분들. 이해됐어? 그래서 사이버 금융 범죄로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근데 너무 세부적이죠. 몸캠 피싱이 그리고 옛날 범죄도 굉장히 최근 범죄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정도 보겠습니다. 너는 알았죠? 저는 몸캠 피싱 제가 강의 때 기본 강의 때 몸캠 피싱이 되게 많이 얘기하지 않았냐? 왜냐하면 남자들이 최근에 되게 많이 당하고 저한테 상담 같은 거 되게 많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늘 얘기하지만 뭐 데이트 앱은 하는 거 아니다.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 다음 15번 여성범죄에 관한 겁니다. 애들러 여성해방운동은 여성범죄를 증가시켰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여성해방운동이 되면서 여성의 사회참여가 증가하고 여성범죄율이 증가한다는 거죠. 그 다음 폴락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여성 범죄율이 왜 남성보다 작을까에 대한 거지. 폴락은 뭐라고 하는가? 기사도 이론이라고 하죠. 우리가 여자들 봐주는 거야 라고 하는 게 이제 기사도 이론이었어요, 여러분들. 그치? 그래서 여성 범죄자를 야, 우리 재판관들이 다 남자거든. 그러니까 더 봐주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였지. 그치? 체스니어 린드는 형사사법제기에서 소년범들의 성별에 따른 차별적 대우가 존재한다고 봤어요, 여러분들. 그죠? 헤이건은 여러분 언제 했냐면 아마 가정과 범죄에 대해서 했을 거야. 그죠? 헤이건. 그래서 가부장적 범죄하고 평등적 가정 뭐 이런 게 있었지. 그러니까 이 가부장적이라는 해석이 맞은 건지 모르겠어요. 가부장이라는 말을 외국에서는 쓰진 않습니다. 그죠? 우리나라에서 됐어요. 그냥 이런 얘기는 하지 맙시다. 아무튼 그래서 헤이건이 했던 거는 뭐야, 여러분들? 테스토스테론, 이 사람이 무슨 화학자야? 그래서 저 권력 통제 이론 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은. 그치? 그래서 헤이건은 가부장적 사회에서는, 그치? 아빠가 이렇게 권력이 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그 몇 시에 들어와? 이 자식이 몇 시까지 안 들어오면 내가 머리끄댕이 잘라버릴까? 이러면, 그치? 몇 시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범죄할 시간이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남녀를 똑같이 취급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뭐 한다? 사회적 접촉이 넓어지니까 범죄가 더 많아질 거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은 4번이야. 그치? 16번이야. 환경사회계를 통한 셉티드 같은 경우, 셉티드는 이거는 풀어야지. 그치? 셉티드야. 우리나라도 많이 쓰이죠? 환경을 변화시키면서 범죄를 낮추는 거고, 우리나라 실제로 쓰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물리적 환경사회계를 통해서 범죄 예방하는 거야, 여러분들. 목표물을 견고화. 그쵸? 타겟 자체를 이제 견고화하는 거죠.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범죄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거기에 이제 잠금 장치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감시 장치도 하고, 그런 범죄가 줄겠지. 그치? 그 다음에 자연적 종급 통제는 뭐였어요, 여러분들? 요새 아파트 같은 거 생각하시면 되잖아. 그치? 어떻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출입구가 하나지. 그러니까, 거기만 지키고 있으면 범죄가 안 생기겠네? 라고 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자연적으로 담벼락을 이렇게 친다든지, 길을 한 군데로 놓는다든지, 입과 출구를 단일화시킨다든지 이런 것들이 자연적 접근 통제야. 그래서 경계를 분명히 하는 것은 뭐야? 영역을 분화하는 거지. 영역성이지.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으니까 패스하겠습니다. 코헨과 패슨의 일상활동이 이러냐? 코헨과 패슨의 일상활동이론은 1940년대, 50년대 이제 끝나가면서 미국이 50년대 미국이 이제 호황기를 맞죠? 미국 호황기를 맞는데, 그래서 미국 호황기를 맞는데, 그리고 흑인에 대해서 이제 사회 정책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그러면 미국의 범죄가 줄어야 되는데 미국의 범죄가 도리어 늘어난다는 거야. 왜 이러지? 니네 사회구조 이론들 하류계층에 대해서 여러 가지 활동하면 범죄 줄 거라고 했잖아, 새끼들아. 라고 하는데 범죄가 늘어나는 거야. 뭐라고 설명하는 거야, 여러분들? 야, 범죄는 상수로 존재하는 거야. 그치? 범죄를 하고 싶은 사람 늘 있고, 어떨 때 범죄가 존재한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감시가 줄고, 그쵸? 그 다음에 좋은 표적이 나타나면 범죄는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거야. 따라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가? 감시를 늘리고 매혹적인 표적을 줄이면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1번 범죄의 기회는 상수라고 봤어요. 여러분들 누구나 저지를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범죄를 저지르고 하는 범죄가 된 범죄자는 늘 있고 적절한 범행 대상과 그렇죠? 감시가 부재가 되면 범죄가 생긴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도시화가 됐어. 그렇죠? 그다음에 여가 생활이 증대되니까 빈집이 늘어나지. 그래서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공간적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증대시킨다. 그렇죠? 예. 그다음 그래서 형사사법체계의 공식적 통제의 범죄 예방을 공식적 통제하고 아무 상관없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공식적 통제를 훨씬 더 많이 하자는 거죠. 이게 나중에 뭐로 이어지겠어? 셉티드로 이어질 수 있겠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중에 뭘로 이제 범죄 지도라든지 이런 데가 되니까 뒷골목 같은데 지하철에 10분 거리 이런 데 범죄 많이 일어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분석하는 걸로도 쓰여요. 그래서 나중에 보겠습니다. 세 문제 남았어요. 좀만 참으세요. 미안해요. 그렇죠? 18번입니다. 이거 한번 했었죠, 여러분들. 그냥 보시면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렇죠? 제가 이거 얘기했을 때 뉴욕에 대해서 그렇죠? 깨어진 유리창 이론 하기하면서 했어요, 여러분들. 깨어진 유리창 이론 하면서 줄리아니 시장이 어떻게 했어요? 뉴욕을 때려잡습니다, 여러분들. 사소한 범죄 다 때려잡고 여러분들 뉴욕 새끼가 다 하니까, 그렇지? 이 뉴욕의 범죄자들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필라델피아로 도망가는 거야, 그렇지? 이렇게 여기 있던 사람이 딴 데로 도망가. 그럼 뭐라고 하는데 범죄가 전이 된다 그랬지,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범죄가 전이야. 근데 예를 들어서 브루클린을 때려잡으니까 어떻게 하는가? 야, 브루클린 가까이 있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클리블랜드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야, 여기 같은 계열이야. 그렇지? 예를 들어서 여기도 이제 뭐가 되는 여기도 공화당이고 여기도 공화당이야. 그렇죠? 그래서 거의 비슷해. 이쪽도 이제 줄리아니 시장도 이탈리안이고 이 사람도 이탈리안이야. 뭐 정치적인 성향도 같고 그렇죠?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도 우리 때려잡겠네. 그쵸? 그러면 조심하겠지. 그럼 뭐 이거는 이익 확산이라고 하겠지. 그쵸? 예. 그래서 여기에 순찰이 강화됐으니까 이쪽도 순찰이 강화될 거니까 이쪽도 가까이 있는 사람 안 하겠지. 이걸 뭐라고 한다? 그쵸? 요거는 이익 확산. 그쵸? 하지만 좀 멀리 떨어진 곳까지, 그쵸? 가까이 있는 곳은 범죄를 안 하죠. 아주 멀리 떨어진 필라델피아 같은 경우는 범죄가 증가하겠지. 그거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범죄가 전이 된다 그랬지. 그래서 뉴욕의 거지들이 어디까지 갔다고? LA나 마이애미까지 가잖아. 그쵸? 그래서 말씀드렸어요. 그쵸? 19번입니다. 기억과 니은에 대해서. 기억, 회복적 사법제도 최근에 많이 나오죠. 브레인스웨이트 같은 경우 많이 나온다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회복적 사법이 여러분들 범죄 어떻게 때려잡는 걸로 안 돼. 우리 뭐요? 그리고 용서해 봅시다. 기도합시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적 철학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모두 모여서 손잡고 기도합시다. 용서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원상회복, 보상, 지역사회 내에 재통합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회복적 사법. 그래서 되게 이제 기독교적인 재통합적 수치 좀 그렇지. 이제 모여서 뭐 한다는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가 잘못된 걸 깨달으면 범죄가 줄어들 거야라고 하는 거야. 그렇죠? 근데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미국의 기독교적 사회, 청교도적 사회에 기반으로 한 이론들이야, 여러분들. 그렇지? 그래서 재통합적 수치 이론과 관련이 있다 그랬어. 그렇죠? 니은번 사법의 공식적 개입을 최소화하자는 거야. 어디서 나온 거야, 여러분들? 낙인 이론에서 나온 거지. 그렇죠? 야, 범죄 왜 한 거야? 예를 들어서 저 어릴 때 오토바이 탔어요. 그죠? 저 오토바이 탄 놈, 이 새끼 처벌해! 라고 한다면 얘가 어떻게 되겠어? 단 오토바이를 탔을 뿐인데 계속 범죄인 되어서 계속 나쁜 짓만 하겠지. 그러니까 야, 얘 어릴 때 한번 잘못한 거니까 낙인 찍지 마. 그 대신 뭐 해? 그쵸? 범죄로 처벌하는 것보다 다른 방법으로 리버스라고 하죠. 다이버전. 다른 방법으로 뭐 하자는 거야? 이 사회 대체 처분을 하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공식 개입을 최소화하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 뭐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람한테 대체 처분을 해주자라고 하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그죠? 그래서 기억번 브라운스웨이트의 재통합 수치 이론과 관계했다. 맞죠? 그죠? 니은번 낙인 이론과 관련이 있어요. 사회통제 이론과 관련 없습니다. 그쵸? 그래서 10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쵸? 그 다음 20번입니다. 교정처우에 여러분들 그쵸? 정의 모델, 저스티스 모델이라고 되어 있네요. 정의 모델. 정의 모델은 뭐야? 잘못한 대로 처벌돼야지. 그쵸? 이 사람은 그러니까 10년 동안 잘못했으면 10년만큼 처벌돼야 돼. 그쵸? 이 사람이 앞으로 교화될 거 있고 상관없어. 그치? 엄격한 책임을 지는 거야. 그치? 이게 응보형이지. 그치? 의료 모델은 뭐 한다는 거야? 치료하자는 거야. 병원 보내자는 거야. 그쵸? 적응 모델은 어떻게 하자는 거야? 재사회화 시키자는 거야. 그치? 근데 재통합 모델은 아까 한 번 여러분들 우리 사회가 안아주자. 그쵸? 그래서 사회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는 건 뭐야? 재통합 모델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범죄학 해설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신 바와 같이 이제 드문드문 어려운 문제들이 좀 있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좋은 문제가 하나도 없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교수님들이 아직은 이제 조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신 걸로 밖에 안 보입니다. 이제 범죄학의 형사정책 영역까지 출제 범위에 들어왔으니까 조문도 나중에 출제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 조문 안 나왔으니까 조문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지금 당장은 범죄 원인론 이론 위주로 나왔으니까 조문을 중점적으로 강의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조금 마음은 좀 편해졌어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경행, 그렇죠? 지금 경쟁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갑자기 뭐 10대 1, 20대 1이 될 수 없어요. 왜? 이거는 학위가 필요한 그 학위를 따야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갑자기 경쟁률이 높아지지 않으니까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준비를 하신다면 이제 내년에는 반드시 합격 결과를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이번 시험 보시면서 느꼈지만 다양한 일반론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앞으로 책이 좀 빠져있는 부분, 그 다음에 이제 3인공저 최근에 논란이 됐던 3인공저라든지 그 다음에 출제됐던 교수님들 지금 누구누구 출제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그 교수님들 책 참고해서 좀 더 범위를 좀 넓혀가지고 다음 강의 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하셨고요. 열심히 준비해서 여러분들 합격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강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